안녕하세요. 재활쌤 박대건입니다. 건강검진을 하면 기본적으로 피 검사를 하게 되죠. 사실 다 정상이면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지만 이게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서 숫자 색이 좀 다르면 신경이 쓰입니다. 크게 비정상이면 의사 선생님이 설명도 해주시고 필요하면 약도 지어주고 하시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어서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가는데 그래도 여기 뭐 좀 이렇게 높다고 나오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 신경도 좀 쓰이고 궁금할 수밖에 없죠. 이거 정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은 피검사 결과에 대해서 이게 무슨 검사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가능한 간략하고 쉽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간추려도 이 피검사 수치들은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 두 파트로 나눠서 1부는 기본 혈액 수치랑 간 기능 검사까지만 하고 2부에서 전해질, 염증 수치, 지질 검사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마다 형식이나 구성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검사 항목은 비슷합니다. 보통 맨 처음에 CBC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혈액 검사 중에서도 가장 기본, 왜냐하면 피 그 자체에 대한 검사거든요. CBC는 Complete Blood Cell, 혈액 안에 있는 물질들을 혈구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구 하면 좀 낯선가요? 백혈구, 적혈구. 네, 그게 혈구들입니다.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WBC가 나오고요. White Blood Cell, 백혈구입니다. 단위는 보통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읽는 법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마이크로리터당 1000개를 하나의 단위로 놓은 겁니다. 그래서 4000개에서 10,000개까지가 정상 범위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사람은 7.4개가 있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되고 7,400개 라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 범위 내에 들어가 있죠. 백혈구는 염증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모여서 세균들을 잡아먹는 식균 작용을 합니다. 면역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백혈구 수가 저하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반대로 몸에 염증이 있을 때 다쳤거나 폐렴이 있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백혈구가 12,000, 15,000개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RBC는 아시겠죠? Red Blood Cell, 적혈구입니다. HB는 헤모글로빈,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산소 운반을 담당하는 단백질 덩어리를 말하는 거고요. HCT는 헤마토크리트이라고 해서 적혈구 용적의 퍼센티지를 나타낸 건데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 헤모글로빈만 보는 걸로 합니다. 간단하죠? 결국 적혈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산소 운반이니까요. 헤모글로빈은 인종이나 나이, 남녀에 따라서 정상 범위가 다르지만 우리들은 성인 남자에서 13, 성인 여자에서 12보다 낮으면 빈혈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달 생리를 하기 때문에 10, 11까지 낮아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보통 어지럼증을 느끼면 빈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빈혈이 있으면 어지럼증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 반대로 어지럽다고 해서 다 빈혈은 아니라는 거. 다른 원인도 많습니다. 기저질환이나 출혈의 유무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략 헤모글로빈이 7 정도가 되면 수혈을 해야 되는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팩트 RBC라고 해서 250ml짜리 하나 요거 맞으면 대략 헤모글로빈 수치 1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MCV, MCH, MCHC, RDW 머리 아파. 이런 것들은 적혈구의 크기, 색깔, 모양 이런 적혈구의 특징들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일단 빈혈이 있을 때 철결핍성 빈혈인지 비타민 B12 결핍 빈혈인지 만성 질환에 의한 빈혈인지 원인이 뭔지를 감별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이어서 빈혈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말이고요. 만약에 빈혈이 있다면 이 수치들을 보고 의사 선생님들이 빈혈의 원인이 무엇일지 분석을 해서 치료 방향을 잡아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플레이트릿, 혈소판입니다.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피가 나면 지혈을 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피가 멎게 되는데 그 역할을 이 녀석이 하는 거죠. 혈소판은 감소되는 경우가 흔하고 그러면 출혈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부딪혔을 때 피멍이 잘 들기도 하고 더 무서운 거는 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출혈이죠. 이것도 만약에 낮아져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검사들과 비교 분석을 해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는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건 순서대로 호중구, 림프구, 단핵구, 호상구, 호염구인데요. 백혈구의 종류들이거든요. 그래서 단위가 퍼센티지로 되어 있죠. 아까 MCV, MCH 이런 것들처럼 백혈구 수치가 정상이면 거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염증이 있을 때 이 수치들을 보고 염증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겼을까를 감별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간, 신장 기능들을 볼 수 있는 혈액 검사들인데요. 제일 흔하게 간 수치라고 하면 보통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AST와 ALT. 다른 이름으로는 OTPT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AST는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는 Alanine Aminotransferase의 약자고요. 간에서 작용하는 효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급성 간염이 있거나 하면 간이 손상되면서 그 안에 있던 효소들이 혈액으로 방출되게 되고, 그러면 피검사에서 간 수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간의 역할이 광범위하다 보니 꼭 간염이 아니더라도 술을 많이 마시거나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그렇게 해도 간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올라갔을 때도 간염이 왔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해 줘야 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환자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때에도 AST, ALT 간 수치가 상승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간이 안 좋으면 황달이 오는 거는 다들 아시죠? 피부색이 누래지고 특히 흰자의 색깔이 노랗게 변하게 되는데, 그 노란색을 나타내는 게 바로 빌리루빈입니다. 간이 손상되면 빌리루빈 수치가 높아지면서 황달이 올 수가 있고, T 빌리루빈, 여기 T는 토탈입니다. 총 빌리루빈을 뜻하고요. 더 자세히 들어가면 간접과 직접 빌리루빈으로 나눠서 황달이 온 원인을 감별하게 됩니다. ALP는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의 약사고요. 간 수치와 같이 간 기능 저하 때 상승하기도 하고, 뼈와 관련되어서도 이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절이 있거나 이소성 골화증, 골육종 같은 병이 있을 때도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해서 원인을 찾아내야 되겠죠. 블러드, 혈액 안에 혈구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혈구를 빼고 나머지 물 성분이 있는데 그 물 성분을 플라즈마라고 부릅니다. 그 플라즈마 안에는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들어있게 되는데 그 단백질들의 총량을 토탈 프로테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백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죠. 이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고요. 몸 밖으로 나가지 않게 신장에서 걸러줍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 총량 혹은 알부민이 감소되어 있다 라고 하면 단백질의 섭취가 너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간 기능이 떨어져서 만드는 게 너무 적어졌을 수도 있고,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거르지 못하고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단백뇨가 발생을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알부민이 낮아질 수 있다 라는 것이고, 알부민이 2 이하로 낮아지게 되면은 알부민 주사를 맞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음 BUN, 크레아티닌, GFR은 신장의 기능을 보는 피검사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BUN은 Blood Urea Nitrate의 약자로, 이게 신장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몸 밖으로 못 나가고 몸 안에 쌓이겠죠. 그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BUN의 수치라는 것은 신장 문제가 아니더라도 식습관이나 물을 얼마나 먹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이 수치만 가지고 신장 기능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밑에 있는 크레아티닌과 GFR 수치를 같이 함께 보게 되는데, 크레아티닌도 올라가 있으면 신장 기능 저하를 시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어쨌든 신장 기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치는 Glomerular Filtration Rate, GFR입니다. 한글로는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앞에 E라고 작게 써 있는 거는 Estimated, 추정치를 말하는 건데, 이걸 계산하는 공식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추정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사구체 여과율, 이 GFR은 보통 60 이하를 의미 있게 비정상으로 보는데, 보통 3개월 이상의 수치가 이렇게 낮으면 정밀 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때요? 참 쉽죠? 나머지 혈액 검사는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